자, 윤종아 기자, 네네. 윤상현 의원이 뭐 안에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예, 지금 윤상현 의원,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최측근 의원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관저에 들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있지 않을까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장과 영장 판사 탄핵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호위무사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비윤계로 좀 분류가 되다가 네.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는 지금 아주 최측근 의원으로 되고 있고요. 윤석열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보수 우파 집회에서도 탄핵 뭐 반대 집회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아마 정치적 운명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는 아주 어찌 보면 본인의 이제 정치적 결단, 정치적 생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걸었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97년 사례를 얘기하면서 계엄이 통치행위의 일부다. 이 사례를 처음 얘기한 게 또 윤상현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통치 행위라는 게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 12월 3일 이 반민주적인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것도 하나의 고도의 정치 행위였다, 고도의 통치 행위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95년에 그 12.12 쿠데타 군사 반란의 이제 주역들이죠. 전두환 씨, 노태우 씨 관련 이제 판결을 내렸을 때 내란 관련 판결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치 행위 같은 거는 이미 인정이 안 됨을 이제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데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나 판례를 가지고 그런 발언을 하는지는 뭐 좀 더 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 관련 뭐 별도의 지시는 없었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뭐 최 대행이 기재부에 얘기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현재는 대치가 길어지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뭐 한 언론과 전화 통화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된 것을 보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협상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좀 소강 상태다. 지금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대치 중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의는 지키되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이게 엄정한 법 집행이 우선일 것 같은데 그 예의가 너무 좀 앞쪽으로 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게 벌써 5시간 넘게 교통통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이 체포 과정, 영장 집행 과정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또 굉장히 우려할 점이 지금 계속 조금 전까지 인터넷을 계속 서치를 해봤는데 외신의 움직임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에다 협조를 요청한 외신만 해도 70개의 매체입니다. 물론 CNN이라든가 NHK 비롯해가지고 모두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건데 네. 외국의 보도를 보면은 이 합법적인 이런 체포영장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일방적으로 이 영장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지금 아까 관저 보여드렸지만 관저의 바로 건너편이 이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외국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나가면서 이 풍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좀 더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것을 왜 집행을 못하느냐, 뭔가 초법적인 상황이냐, 좀 상식으로 이해를 못할 수 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군요. 자, 일단 뭐 공수처와 경호처가 계속 대치를 하고 있고 아직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하지만 공수처가 계속해서 체증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법률적 대응을 위해서 관저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리적인 충돌은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하면 미는 정도는 있었지만 뭐 큰 충돌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70명 정도가 공수처 국수본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 앞으로 또 추가로 더 들어가서 물리력을 좀 더 강하게 행사한다면 충돌이 일어나지 말라는 그런 법도 없거든요.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예, 그렇죠. 하지만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만약에 그 인신 체포가 된 이후에도 아마 이 영장 집행 과정의 적법성을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면서 이의 제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도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추가 병력의 투입, 경찰의 투입도 이제 사실은 공수처가 직접적으로 경찰 지휘권은 없거든요. 경찰 협조를 얻으면서 절차를 하나하나 엄격하게 따져가면서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은 최소화하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경호처나
이쪽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적법한 영장 집행을 계속 막는다고 한다면 사실 이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 세 가지인데 일단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위법하다. 두 번째, 지난달이었죠. 31일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또 권한쟁의 심판 걸어놨다. 또 지난 2일 영장 발부한 서부지법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세 개 모두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 아니겠어요? 이 세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는 언론사도 있고 또 이제 법조계 그 해석 부분이 많이 나와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모두 팩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제 이번에 그 체포영장 자체는 굉장히 합법적이고 고도로 잘 설계가 됐다라는 건데요. 우선 불법 영장 부분을 말씀드리면 윤곽근 변호사는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걸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경찰이 편법으로 우회해서 검찰이 아닌 공수처 검사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로 말한 건데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영장 청구 과정은 적법한 건데요. 앞서서 2021년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검사도 헌법상 검사로서 영장 청구권을 가진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직권 남용으로 인한 내란 사건으로 123 내란 사태를 규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좀 의문이지만 공수처의 영장 청구 과정이 불법이었다면 법원에서 아예 기각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영장 쇼핑인 건데요. 윤곽근 변호사는 또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할 영장이 쇼핑하듯이 서부지법에 청구됐다며 법 규정 절차를 보면 불법이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해본 결과 거짓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사건은 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다만 범죄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에도 관할지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범죄가 일어난 장소, 피의자의 주거, 현재 위치 등에 따라 관할권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용산구에 있고 이 용산구를 관할구로 두는 것이 서울 서부지법인 만큼 그 관할지가 맞다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권한쟁의 심판인데요. 윤곽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간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의 법률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그렇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권한쟁의란 것이 행정기관끼리의 다툼 과정에서 신청하는 건데 이미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가 다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인데 양측이 지금 5시간 넘게 건물 앞에서 경호처와 공수처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경호처 측에서 이제 흘러나온 이야기에 의하면 공수처 측에서 단단히 준비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원도 그렇고 인원수에서 좀 밀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 거는 쉽게 물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양측 모두 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수처에서는 반드시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체포 과정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이 적법성을 충분히 따지고 적법성을 지키면서 돌발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체포영장 집행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공수처가 곧 체포영장 집행을 할 텐데 하면서 아마 방어랄지 대비를 했겠지만은 좀 당황했을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금 김대희 기자도 외신 보도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 정국에서 해외에서의 한국에 대한 국격 문제랄지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정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확실성의 제거에서 가장 큰 부분은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확실한 이제 사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거든요. 오늘 이제 체포 영장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을 봐도 지금 하락했어요. 전일보다 4.8원 내린 1466.7원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53.84포인트 오른 2452.78로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물론 단순히 단 하루의 경제 상황만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현재 체포될 이제 위기 바로 직전 상황이 오고 있고 어떤 대통령실 경호처와 공수처 국가기관끼리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지금 외환시장이랄지 주식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내 경제계 또 해외 경제에서도 대한민국의 불확실성 제거에 있어서 가장 1순위가 무엇인지 네. 제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만약 공수처에서 신병을 확보한다면 김대희 기자, 앞으로 이제 공수처에서 인치 조사를 받고 또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절차를 밟게 됐고 공수처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과정에서는 일단은 공수처, 그러니까 공수처 건물 3층에 조사실이 있고요. 조사실에는 뭐 영상 기록 장치라든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정현, 이대환 두 부장검사가 투입돼 가지고 그러니까 두 명의 검사와 앞쪽에 이제 윤 대통령이 앉게 되는 3자 구도 형식으로 앉게 되고 아마 배석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를 한 뒤에는 이제 인치 과정이 있는데 인치는 보통 뭐 그동안은 가까운 경찰서가 거론이 됐지만 결국은 공수처 내부에 마련되기로 했고요. 그 구금 같은 경우에는 의왕시에 이제 그 구치소가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아마 그것도 경찰 호의를 받으면 6, 7분이면 갈 정도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48시간 내에 이제 그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만약에 48시간 내에 윤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체포영장 이후에 이제 구속영장에 대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아마 이제 체포를 한 48시간 동안 이제 인신 구속이 가능하고 그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상대로 해서 한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좀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정말 이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는가, 또 그 체포하기 위한 실행까지 나아갔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내란죄 구성 요건에 국헌 문란 목적에 폭동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이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에게 할 질문 중에는 이 비상계엄의 실행 부분, 실제로 행동과 나아갔는지 이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 그간의 수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군경 이 지휘부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라 이런 좀 명령을 내렸다. 추가적인 진술이 계속 나오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이렇게 좀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렇게 국헌 문란 목적에 폭동을 일으켰는지 또 내란 수괴로서 실제로 이 같은 지시를 해서 실행에 이르게 했는지 아마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또 하나는 외환 부분입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유리한 정국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는지 실제로 무인기를 보내고 북한이 이를 공격해서 이제 도발까지 이르게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중점적으로 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김대희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돼서 48시간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지금의 스탠스로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의 피의자와는 다르게 이것 자체를 지금 반헌법적이다, 위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호한다든가 항변할 가능성보다는 좀 진술을 회피할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가 오늘 하루에 아마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한 10번 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미란다 원칙 중에서 제일 가장 지킬 것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변호사 선임하고 뭐 묵비권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묵비권에 굉장히 무게중심을 두는데요. 그 이미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증거라든가 그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은 국민 모두가 다 TV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뭐 추가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이렇게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또 48시간 내에 이제 아마 구속영장 관련된 게 나올 텐데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에 20일 정도의 이제 수사를 받게 될 텐데 그 부분에도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수사권을 놓고 갈등은 있습니다. 그래서